청취자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신 사무실이나 아니면 예전 학창 시절 교실 벽에 걸려 있던 그 커다란 세계 지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 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지도는 보통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랄까, 어느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태평양은 얼마나 넓고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선은 어떻게 그어져 있는가. 약간 이런 고정된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수백 년 동안 인류에게 지도는 철저하게 땅과 바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가 고정된 땅덩어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지도가 지구의 아주 단편적인, 그것도 완전히 멈춰있는 순간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멈춰 있는 순간이요? 네, 지구라는 행성은 단일초도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주 공간을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면서 거대한 에너지를 주고받는 약간 역동적인 시스템 자체거든요. 아, 그렇죠. 쉴 새 없이 돌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동을 시각화해서 지도 위에 얹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새로운 자료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 다른 말로는 태양 에너지 중심 모델에 관한 연구 내용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죠. 이 자료들을 보면 지도를 그리는 기준을 특정 국가나 대륙이 아니라 그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어떻게 쏟아지고 또 분포하는가 여기에 두고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구의 23.5도 기울기가 도대체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가 어떻게 수학적 모델로 딱 변환되어서 지도 위에 그려지는지 그 원본 자료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왜 이런 새로운 지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필요해졌는가? 네, 자료에 나오는 그 지도의 진화 과정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있거든요. 1세대 지도가 방금 말씀하신 전통적인 위치 중심의 세계 지도라면 2세대는 관찰자가 속한 국가를 중심에 두는 이른바 기준점 중심의 지도입니다. 아, 기준점 중심이요?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파는 지도는 한국이 한가운데 있고. 네, 태평양과 한국이 중심에 있죠. 반대로 유럽에서 파는 지도를 보면 대서양과 유럽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잖아요. 아하, 그러네요. 철저하게 인간의 정치적이나 지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막 왜곡하고 재배치한 거였군요. 맞아요. 땅을 차지하고 국경을 긋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3세대 모델, 즉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는 인간의 국경선이나 땅의 위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요? 그럼 오직 에너지에만 집중하는 건가요? 네, 오직 태양이라는 그 거대한 에너지원이 지구라는 구면체 위에 어떻게 도달하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와, 말 그대로 공간의 지도에서 에너지의 지도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확 넘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전환이죠.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약간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기존의 지도가 그냥 평범한 카메라로 딱 찍은 멈춰있는 풍경사진이라면 이 태양빛 중심 지도는 적외선 카메라로 지구를 촬영한 열화상 동영상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열화상 동영상.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 이 지도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지 머릿속으로 시각적으로 확 그려볼 수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일까요? 상상해보세요. 열화상 카메라로 지구를 보면 태양빛을 정면으로 가장 강하게 받는 지점은 눈부신 백색이나 붉은색으로 막 타오를 거고요. 아, 시뻘겋게 에너지를 받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약해지니까 푸른색으로 변하고 아예 빛이 닿지 않은 뒷면은 완전한 흑백의 그림자로 덮여 있겠죠. 그리고 지구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 가장 뜨거운 붉은 중심점이 지구 표면을 따라서 끊임없이 파도를 치듯이 막 이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정된 먹물로 그린 지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감싸고 도는 어떤 에너지의 맥박을 보는 셈이죠. 와, 맥박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우리가 매일 좀 당연하게 여기는 아침 햇살이나 밤에 찾아오는 어둠, 이런 일상적인 현상들이 사실은 그 열화상 동영상 위를 훑고 지나가는 거대한 에너지의 이동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지도 위에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추적해야 할 데이터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제일 빨갛게 타오르는 지점 아닐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열화상 동영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지점, 즉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내리꽂히는 중심점이죠. 중심점. 네.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는 태양빛이 지구 표면의 수직으로 정각 90도로 도달하는 위치라고 합니다. 아, 정각 90도라는 게 햇빛이 약간 비스듬하게 그림자를 길게 만들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정수리 바로 위에서 직각으로 딱 수직 낙하하듯이 쏟아지는 바로 그 핀포인트를 말하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그 90도로 꽂히는 지점을 태양 직사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 바로 이 직사점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움직인다? 그게 왜 움직이는 거죠? 자료에서는 지구의 구조적 특징 4가지가 맞물려서 이 이동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4가지요. 첫째, 지구는 완벽에 가까운 둥근 구형이다. 둘째,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한다. 아하. 구형, 23.5도의 기울기, 자전, 그리고 공전. 이 4가지 톱니바퀴가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 우주적인 메커니즘인 거네요? 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 23.5도라는 기울기와 공전이 싹 결합하면서 태양이 정각 90도로 꽂히는 위도가 1년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아,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182.5일 주기로 이동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월 하순인 춘분, 그리고 9월 하순인 추분에는 이 90도 직사점이 정확히 지구의 허리, 즉 적도에 딱 떨어집니다. 위도 0도인 곳에요. 적도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집중되는 거네요. 이 시기에는 그럼 전 지구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이동점이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을 하죠. 아, 여름이나 겨울이 다가올 때요. 네네. 충분을 지나서 국방부의 여름이 다가오면 이 90도 직사점이 적도에서부터 서서히 북쪽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6월 21일경 하지가 되면 북위 23.5도, 흔히 말하는 북회기선까지 최대한 올라오죠. 그러면 그때 북반구는 태양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이고 막 길게 받게 되니까 한여름에 폭염이 찾아오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12월 21일경 동지가 되면 이 90도 중심점은 적도를 지나서 남위 23.5도인 남회기선까지 훌쩍 내려가 버립니다. 북반구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는 중심점이 남쪽 끝으로 멀어져 버렸으니까 빛이 막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춥고 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진짜 듣다 보니까 소름이 돋네요. 결국 우리의 계절이 바뀌고 옷차림이 달라지는 게 저 우주 밖에서 지구 표면을 향해 쏘는 거대한 레이저 포인터의 중심점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물리적인 거리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레이저 포인터의 움직임이 모든 걸 결정하죠. 여기서 문득 좀 엉뚱한 가정을 하나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고 그냥 팽이처럼 아주 꼿꼿하게 서서 공전한다면 어떨까요? 기울기가 0도인 상황이요. 네네. 그러면 태양 직사점이 1년 내내 적도에만 딱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 매일매일 날씨가 변하지 않고 평화로워서 오히려 우리가 살기에는 더 좋지 않았을까요? 겉보기에는 늘 같은 날씨가 유지되니까 안정적일 것 같지만 지구라는 시스템 전체로 보면 끔찍한 재앙에 가깝습니다. 재앙이요? 왜요? 만약 자전축 기울기가 0도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 고도나 계절의 변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일종의 펌프가 멈춰버린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펌프요? 그게 무슨 의미죠? 지금은 이 태양 직사점이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을 막 오가면서 열기를 지구 전체에 골고루 펴바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울기가 없으면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죠. 아, 오르락 내리락을 안 하니까요. 네. 그러면 적도 부근은 1년 365일 내내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으니까 온천수처럼 끊임없이 펄펄 끓어오를 겁니다. 반대로 극지방은 어떨까요? 극지방은 계속 빛을 제대로 못 받겠네요. 그렇죠. 영원히 빛이 비스듬하게만 닿거나 아예 닿지 않아서 영화 투모로우나 설국열차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영구 빙하기가 될 겁니다. 와,
끓어오르는 적도와 얼어붙은 극지방이라니. 네, 결국 그 막대한 온도 차이 때문에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폭풍만이 지구를 막 휘몰아치게 될 거거든요. 지금처럼 다양한 기후대가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대류 흐름이나 그 안에서 번성하는 다채로운 생태계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아, 그 23.5도라는 약간 삐딱한 각도가 단순히 계절만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골고루 열을 전달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마어마한 생명 유지 장치였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동적인 에너지의 움직임을 도대체 어떻게 지도라는 2차원 평면 위로 가져올 수 있는 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강도랑 각도를 대체 그림으로 어떻게 그린다는 건지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여기서 이 지도의 아주 핵심인 수학적 모델링이 등장합니다. 수학이요?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데요. 걱정 마세요. 놀랍게도 이 태양 직사점의 이동 궤적과 그에 따른 낮과 밤의 경계는 아주 매끄럽고 완벽한 수학 공식으로 구현될 수 있어요. 자료에 제시된 여러 복잡한 수식들을 제가 직접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요. 아, 다행입니다. 수식 나오면 바로 팟캐스트, 아니 딥다이브 끄실 분들 많을 텐데요. 네, 그 수식들이 의미하는 메커니즘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핵심은 1년 365일 동안 태양의 90도 직사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궤적을 아주 부드러운 물결 모양의 사인 곡선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사인 곡선. 학창시절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 그래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지구를 완벽하게 매끄러운 당구공이라고 딱 가정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짜를 가로 시간축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23.5도라는 지구의 기울기를 상하 진폭으로 두는 거죠.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위도. 이렇게요? 네네. 그러면 적도에서 출발한 에너지가 여름에는 북회기선 위로 쫙 치솟았다가 다시 가을에 적도로 내려오고 겨울에는 남해기선으로 푹 꺼지는 완벽한 파도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오, 머릿속에 싹 그려지네요. 이 사인 곡선 하나가 계절이 변하는 수학적 본질이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태양빛 중심 지도의 기본 뼈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계절의 변화라는 이 엄청난 자연현상을 하나의 물결치는 선으로 딱 묶어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수학의 힘이죠. 그렇다면 태양이 가장 강하게 쏟아지는 중심점의 위치는 이 사인 곡선으로 알아냈고, 반대로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밤과 낮의 경계선, 즉 그림자의 위치는 지도에 어떻게 그리는 건가요? 거기도 다 곡선으로 칠해지나요? 그 낮과 밤의 경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에서는 벡터와 내적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합니다. 아, 벡터와 내적. 다시 한번 수학 교과서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게요. 네, 한번 비유를 만들어 보시죠. 캄캄한 방 안에서 제가 농구공의 손전등을 비추는 겁니다. 여기서 농구공은 지구고 손전등에서 나오는 빗줄기는 태양 에너지겠죠? 오, 아주 좋습니다. 그 비유를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청취자분들도 농구공 표면의 특정 위치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농구공 위입니다. 그 위치에서 바깥 우주 공간을 향해 정면으로 쭉 뻗어나가는 가상의 화살표를 하나 그리는 겁니다. 이 화살표가 그 지역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의미하죠. 땅바닥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화살표군요.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손전등에서 농구공을 향해 일직선으로 확 날아오는 빛의 화살표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이 바라보는 방향의 화살표 하나, 그리고 태양빛이 날아오는 방향의 화살표 하나, 이 두 화살표 사이의 각도를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두 화살표의 각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내적, 닷 프로덕트입니다. 수식을 몰라도 원리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어떻게 직관적인가요? 만약 농구공 표면이 빛이 날아오는 방향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마주보고 있다면 에너지를 100% 듬뿍 받는 한낮이 되겠죠. 두 화살표가 딱 마주치니까요. 아하, 정면 승부네요. 네, 반대로 두 화살표가 약간 비껴나가 있으면 아침이나 저녁 무렵일 거고요. 아예 표면이 빛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화살표가 등지고 있다면 그곳은 손전등빛이 닿지 않는 농구공의 뒷면, 즉 어두운 밤이 되는 겁니다. 와, 수식을 칠판에 그대로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지도의 형태가 확 그려지네요. 다행이네요. 비유가 좋았습니다.
결국 이 수학적 모델들을 종합해서 화면에 지도를 딱 띄워보면 태양이 수직으로 꽂히는 중심점에는 에너지가 가장 밝게 빛나고 그 주변으로 갈수록 내적 계산에 따라 빛이 옅어지는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네, 맞습니다. 빛이 등지는 곳은 선명한 어둠의 경계선이 싹 그려지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밝고 어두운 영역이 끊임없이 꿈틀거리면서 지구 위를 춤추듯이 이동하는 거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날짜와 위도 그리고 시간, 이 변수만 입력하면 지구상 어느 지역이 지금 어떤 각도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지, 또 낮과 밤의 경계선이 어떻게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는지를 오차 없이 평면 지도 위에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이 수학적 모델링으로 지도를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놀라운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약간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지도가 에너지를 보여준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 이게 우리 현실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당장 스마트폰 지도 앱이나 기상청의 위성사진만 봐도 날씨는 다 나오잖아요. 이 3세대 지도는 우리 미래의 어떤 실질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존의 위치 중심 세계 지도는 단순히 공간을 분할하는 데 그치지만 이 태양 에너지 지도는 생명 유지의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고 활용하게 해줍니다. 생명 유지의 메커니즘이요? 네. 아까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는 그 펌프 역할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에 자전의 중요성을 덧붙여야 합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는 모델을 시뮬레이션할 때 지구가 스스로 돌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한쪽 면만 계속 태양을 바라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치 장작불에 마시멜로를 굽는데 꼬치를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멜로 한쪽은 까맣게 타고 한쪽은 차가운 상태 그대로겠네요? 맞아요. 태양을 마주보는 쪽은 모든 것이 타버릴 듯한 극한의 고온에 시달리고 반대쪽은 태양빛이 영원히 닿지 않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영화의 얼음 지옥이 될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즉,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계절을 만들고 동시에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표면을 아주 골고루 구워주는 이 행위는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이자 조화입니다. 그 마시멜로우를 예술적으로 구워내는 타이밍이군요. 네, 이 지도는 바로 그 에너지의 분배 밸런스를 아주 정밀하게 시각화한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듣고 보니까 지금 기후위기나 에너지 고갈에 직면한 우리 현대사회에 진짜 꼭 필요한 설계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죠. 예를 들어서 막 국가나 거대 기업 단위에서 수만 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할 때 예전처럼 단순히 남향이 좋다 이 수준이 아니겠네요. 그럼요. 이 에너지 지도의 수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1년 내에 에너지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도와 패널 각도를 오차없이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태양광 발전뿐만이 아니에요. 농업에서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업에서도요? 네. 언제 작물을 심고 언제 수확할지 결정할 때 전통적인 달력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특정 지역의 일조량과 에너지 누적값을 이 지도로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감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완전한 데이터 농업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아가서 북극과 남극 빙하의 융해 속도를 그 일조 각도로 계산해서 해수면 상승을 더 정밀하게 예측하거나 바다 표면 온도의 변화를 추적해서 엘니뇨 같은 이상기후를 모델링하는 데에도 이 모델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는 단순히 지리 정보를 예쁘게 색칠해 놓은 그림이 아니라 인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4차원적인 생존 전력 지도라고 봐야겠네요. 네, 위치를 점령하는 시대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읽어내는 시대로 넘어온 거죠. 정말 인식의 대전환이네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방대한 지구과학적 또 천문학적 원리들을 이 에너지 시각화라는 하나의 명확하고 우아한 시스템으로 딱 통합해냈다는 점,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큰 학술적 통찰일 겁니다. 네네. 땅이 아니라 근원적인 힘, 이 에너지를 좇는 시선 자체가 우리의 사고를 확 넓혀주거든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 머릿속에서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집착했던 국경선이나 땅의 위치에서 딱 벗어나서 23.5도의 기울기와 자전, 공전이 빚어내는 그 우주의 리듬을 위도,
각도, 에너지 분포라는 시스템으로 그려낸 이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 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죠. 정말 이해하면 할수록 방대한 퍼즐이 하나로 촥 맞춰지는 쾌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청취자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다시 보시게 된다면 아마 예전처럼 고정된 땅덩어리나 복잡한 국경선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확실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멈춰있는 종이 지도 위를 끊임없이 훑고 지나가는 따뜻하고 거대한 태양 에너지의 파도와 그 그라데이션이 눈앞에 막 일렁이는 것을 상상하시게 될 테니까요. 저도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거대한 에너지의 내적을 한번 느껴봐야겠습니다. 하하,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가져가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구의 완벽한 기울기와 춤추는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네.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바닥에 길게 늘어진 당신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자의 길이는 단순히 햇빛에 비친 당신의 신체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주적인 현상이죠. 네, 그것은 1년에 걸쳐 적도에서 회기선으로 바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태양 직사점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타이머가 만들어낸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실시간 수학 공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은 오늘 우주의 어떤 각도 위에 서 계신가요?